모든 일들이 이거 어디다 둘까? 위에다 둘까? 따다다 여기다 둘게요. 이어하기. 남자와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이거 바꿀 수 있던데? 디야 아니야 노베나 이거 어떻게 바꾸더라? 카테고리 어떻게 바꾸더라? 카테고리 채팅으로 바꾸는 거 까먹었어. 들어가서 바꿔야겠다. 나 오늘 그대 사랑하는 맘에 짠 게임 노래나고 됐다. 게임 소리 안 들리면 말해줘요. 내가 일단 조금 키워볼게. 숙소까지 도착하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편하게 앉아서 쉴 수는 없지. 나는 오전에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내가 만난 여성들과의 대화도 곱씹어 보았다. 그 누구라도 의심 가능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누굴 의심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나치게 완벽한 마물들의 변신은 외적으론 사람과 구별가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상대를 떠보거나 미행하는 수상한 행동을 할 수도 없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박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으로선 내가 할 수 있는 건 명백한 듯 싶다. 신뢰가 그것이다. 나를 죽이려는 괴물들에겐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다는 거짓 신뢰를, 나랑 같은 처지에 처한 여성에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진짜 신뢰를. 그러니 지금부턴 그들을 만날 땐 내 쪽에서 먼저 의심을 지워버리자. 내가 먼저 의심하지 않아야 그들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좋아. 방향성이 정해진 나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마시아님 안녕하세요. 여관 주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군. 나는 작게 한숨을 쉬고 여관 주인을 그대로 지나치려 했다. 여자들 꼬시러 가시나? 여러분 소리 어때요? 키울까? 잘 들려요? 여자들 꼬시러 가시나? 잘 들렸어? 그럼 이대로 갈게요. 나는 이어폰. 나는 멈춰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다. 농담이요 농담. 뭘 그리 노려보시나? 에? 설마 정말이었어? 농담을 그런 걸... 야, 이거 전쟁 중에도 연애는 한다더니. 아직 이 남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악마의 하수인인가? 그냥 마을 사람인가? 날 죽이는 게 목적인가? 방관하는 게 목적인가? 그 어떤 것도 아직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여성분들 인터뷰를 좀 따려고요. 혹시 다들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이쪽에서도 뻔뻔스럽게 나가주리라. 인터뷰라. 참 가만 보면 부지런하셔. 뭐 여자 손님들이 어디 갔는지는 대충 압니다. 이 근처에 지세가 좀 험하지 않소. 그래서 손님들 동선은 항상 파악하고 있거든. 여러분 나 고슴이 좀 꺼내놓을게요. 고슴이 나와라. 껌뻑여라. 짠. 방해되나? 있으면 좋겠어. 방해되나? 여러분 방해돼요? 이렇게? 얼굴만 내니까? 얼굴?
자, 이리 와보시오. 알려드릴게. 나는 여관 주인에게 다가갔고 그는 수첩을 뜯어 펜으로 적어주는 친절까지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현민아, 우선 이 현미나 양은 며칠 전부터 방에서 박혀 나오질 않아요. 만나려거든 방으로 직접 찾아가셔야 할 거야. 그리고 유채린 씨는 호수에 간다고 하더이다. 유는 말 안 해줬어. 그 다음에 이 한세희 씨는 저쪽 백아촌에서 뭔가를 찾아본다고 하던데. 선아리 씨는 숲으로 산책 간다고 했고, 최실희 씨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더라고. 조용한 데를 물어보던데 뭐 수련을 해야 한다나.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쓰는 폐교를 추천해주긴 했는데 거기로 갔을진 모르겠네. 여튼 다들 나간 지 얼마 되진 않았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인 후 그대로 몸을 돌려 여관을 빠져나왔다. 해지기 전엔 돌아오십시오. 여관 주인의 목소리가 여관 주인의 어딘가 즐거운 듯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나 근데 벌써 다 의심되네. 아무래도 마을 탐색에 시간을 쓰는 게 유리해 보이므로 그 여자들과의 만남은 그 정도쯤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들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해 두었지만 5명을 전부 만나기엔 시간이 부족하리라 생각된다. 아마 2명 정도 만나는 게 최선 아닐까? 만약 내가 진짜 인간을 알아냈다고 해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해 날 신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탈출의 순간 날 믿고 따라와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이래저래 할 일이 많다. 이 망할 행사는 벌써 3일째에 접어들었으니. 자, 그럼 여성분들을 만나러 가볼까? 그쵸? 나 다 의심 가는데? 나 누구 만나지? 누구 만날까? 나 유채리는 뭔가 악마일 것 같은데? 최실이도 악마일 것 같은데? 누구 만나지? 한세희 씨. 아, 포인트가 있어? 아, 이거 근데 해피엔딩이면 내가 누굴 선택하든 그 사람이 인간일 수 있는 건가? 노래 왜 이래? 폐가촌에 도착했다. 도저히 정감이 가질 않는 풍경에 나는 양팔을 문질렀다. 이 패자는 한세희가 구미호일 수도 있다고 했다. 세상에 구미호라니. 꼬리 9 달린 옛날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여우괴물. 정말 이 패자가 말한 게 그게 맞는 건가?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이쯤 되면 내가 정말 현실 속에 있는 게 맞는 건가 싶다. 넓은 폐가촌을 여기저기 걸으며 살핀다. 한세희가 구미호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만나는 게 좀 두렵기도 했지만 쉽사리 발견되지 않자 한편으론 또 초조해진다. 여관 주인은 분명 한세희가 여기 갔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으로 허물어져가는 판잣집의 코너를 돌았다. 찾았다.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한세희가 이쪽을 본다. 그리고 우리 둘은 잠시 그렇게 마주보고 있었다. 전기 충격기가 그리웠어요? 네?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에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층 더 냉각된다. 해본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뭐합니까? 한세희의 영문 모를 썰렁한 말을 무시한 채 말을 걸어본다. 그리고 이번엔 내 질문이 무시당한다. 망할, 실로 어색하기 그지없다. 이게 다야? 아니지. 어느새 한세희는 내 존재도 잊은 듯 폐가촌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다. 이거 뭐라도 말을 걸어봐야 할 것 같은데. 한세희 씨는 그날 그런 현장을 봤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진짜 이게 다야? 거 정말 어색하군. 박준성 씨는 네? 시사 프로그램 PD가 이런 곳에 왜 오신 거죠? 아, 전 잠시 말을 멈추고 고민한다. 한세희에게 나에 대해 어디까지 털어놓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악마니 괴물이니 하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다. 여러분 죄송한데 잠시만요.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으셈.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으셈. 몰라, 하나 왔는데 이따 볼래. 악마니 괴물이니 하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설픈 거짓말이 통할 상대도 아닌 듯 보인다. 그렇다면 맡고 있는 사건을 쫓다가 왔습니다. 실종 사건인데 규모가 좀 커요. 실종 사건이요? 규모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한세희의 태도가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말 그대로예요. 크레아틴님 안녕하세요. 실종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실종 사건인 거죠. 그건 좀 이상한데요. 실종 사건이야 늘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집단이라고 특정할 만한 특이점이 있었다면 이슈가 됐을 텐데요. 이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님. 방송국 양반들이 날밤 새워가며 목숨 걸어가며 취재한 뒤에야 이슈가 되는 사건도 있다고요. 거기에 이 마을에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죠. 아니, 살인인지 뭔지는 확실한 건 아니니까 사망사건이라고 합시다. 한세희 씨도 보셨겠지만 그건 통상적인 사망사건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보이는 종교적인 심볼들, 기괴하게 배치된 사물들. 만약 그 사건이 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이건 단순 실종 사건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PD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 계속 취재하실 생각이신가요? 변호사께서 방송국 양반들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죠? 헷, 열받은 모양이군. 엘리트에게 한 방 먹여줬다는 뿌듯함이 잠시 쏟았지만 이내 그 감정이 의아함으로 변한다. 내가 뭔 말을 해도 관심 없다는 듯 행동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지? 뭐 취재는 계속할 겁니다. 애초에 실종 사건을 조사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고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전부 알아내 봐야죠. 한세희는 그런 날 물끄러미 바라보며 뭔가 고민하더니 이내 바로 내 뒤에 있는 폐가 하나를 가리켰다. 잠시 저기 들어가서 말씀 좀 나누실래요? 아무래도 한세희 역시 뭔가 털어놓을 생각인 모양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폐가 쪽으로 발을 옮겼다. 여러분, 나 오늘 남자 목소리 완전 잘하죠? 버려진 폐가는 다 무너져가는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훌륭하게 막아주고 있었다. 한세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의자 하나를 끌어와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고 앉았다. 한세희 옆에는 넘어진 의자가 보였지만 나는 그냥 벽에 기대는 것을 선택했다. 말씀해 보시죠. 한세희는 넘어진 의자를 흘낏 바라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사실 전 누군가를 찾으러 여기 왔어요. 그 사람도 얼마 전 실종됐죠. 실종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종된 사람은 제 아버지의 친구분이세요. 처음엔 실종 사건으로 조사되던 그 사건은 시간이 흐르자 살인 사건으로 조사 방향이 바뀌었죠. 살인 사건? 네. 그리고 그 살인 사건에 저희 아버지가 연루되셨어요. 연루라고 하시면 설마... 맞아요. 제 아버지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누명을 쓰고 계세요. 자신의 친구를 죽인 파렴치한 살인범으로요. 그래서 저 혼자 이 실종 사건을 조사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살아계시면 아버지는 자연스레 누명에서 벗어나실 테니까.
그렇게 구분의 흔적을 쫓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 여쭈어도 될까요? 어떤 거요? 한세 씨가 그걸 저에게 털어놓는 이유는 왜 털어놔? 연관성? 아버지 친구분의 실종 사건과 제가 쫓는 실종 사건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내 질문을 들은 한세희는 살짝 고민하는 눈치였다. 털어놓는 김에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놔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세희는 생각이 많아 보인다. 네, 맞아요. 그리고 준성 씨는 실종 사건을 취재했으니 실종자 명단을 정리하셨을 거고. 실종자 명단에 아버지 친구분이 있다면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군요. 내 머릿속으로 그간 내가 조사했던 자료들이 스쳐 지나간다. 망할 악마 때문에 잠시 잊고 있던 PD로서의 감각들이 두근거리며 깨어나는 기분이다. 그 실종되신 분 성함이? 권상현이라는 분이세요. 권상현 씨라. 준성 씨가 찾던 실종자 명단에 있어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100수십 번을 검토했던 실종자 명단이다. 권상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면 난 분명히 기억했을 거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도 그런 이름은 생각나지 않았다. 아니요. 권상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네요. 우리 둘은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서로 정보를 털어놨지만 다소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다.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선 뭔가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해 보인다. 내가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있을 때 한세희가 몸을 일으켰다. 우선 헤어지죠. 아, 네? 나는 머뭇거리며 벽에서 등을 뗐다. 아직 한세희에게 물어볼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지만 아직 정보를... 그러니까 그 정보란 걸 더 모아보자는 거예요. 한세희는 하반신에 묻은 먼지를 빠르게 털어내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해요. 조사하다가 뭔가 알아낸 게 있으면 여기서 만나기로. 우선은 우리가 쫓던 실종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요. 사망 사건은 어차피 그 큰 줄기에서 뻗어간 사건으로 보이니까. 지금으로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실종 사건들은 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니 이 마을을 조금만 살피면 뭔가 흔적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키워드는 실종자라는 거예요. 각자 조사가 끝나면 그래요. 여기서 다시 만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죠. 여기라면 눈에도 안 띌 테니까. 나와 한세희는 같은 사건을 쫓고 조사하는 입장이 된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 서늘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저래서야 사회생활하기 힘드시겠어. 아참. 제가 이곳에 있던 거 어떻게 알았죠? 네? 아까 절 보고 찾았다고 했잖아요. 저,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찾으러 오셨다는 뜻 아닌가요? 여관 주인이 알려줬어요. 폐가촌에 있다고. 그 아저씨가? 전 일부러 그 아저씨를 피해서 나왔는데요. 너무 무서워. 나는 여관 주인의 못생긴 얼굴을 떠올렸다. 어딘가 재미있어하는 얼굴, 잔뜩 흥이 돋은 목소리, 날 바라보던 불쾌한 눈빛. 역시 그 여관 주인은 악마와 관련이 있다. 단순한 하수인이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든가. 하지만 한세희에게 악만이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할 순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할 대답은 여관 아저씨를 피해서 나왔다고요? 왜요? 이 마을 자체가 어딘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아저씨는 특히 기분이 나빠요. 대화하다 보면 내 목적이 뭔지, 내가 뭘 하려는지 전부 아는 듯한 눈치를 보이고 얼마 전엔 내가 어딜 갔다 왔는지도 알고 있더군요. 마치 감시라도 한 듯이. 아니, 방금 말은 잊어줘요.
그냥 꺼림칙한 것뿐이니까. 한세희는 그렇게 말을 마치곤 이내 고개를 돌려 폐가를 나섰다. 한세희를 보낸 나는 잠시 폐가벽에 기대 상황을 정리했다. 한세희는 나에 대한 긴장을 아직 풀지 않고 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처음 보는 마을, 처음 보는 사건, 거기에 처음 보는 낯선 남자. 날 온전히 신뢰해주길 바라는 건 무리겠지.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다. 나는 머리를 긁으며 발을 옮겼다. 한세희에 대한 문제는 일단 잊어버리자. 아직 이 마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근데 여관 아저씨가 좀 나는 무서운 것 같아. 한세희 또 가도 돼요? 또 가도... 안 되네. 거만한 재벌, 이상한 무당, 조용한 여성, 겁쟁이 소녀. 뭔가 누구가 누구 갈까? 누구 가지? 선아리 씨. 선아리 씨 가겠습니다. 고! 좋아, 선아리 씨를 만나러 가자. 고! 선아리 씨는 마을 앞 숲으로 갔다고 했다. 숲은 꽤 넓어 나는 선아리 씨를 찾기 위해 조금 걸어 다녀야 했다. 선아리 씨를 소리쳐 부르면 간단하겠는데 그러기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자칫 이상한 오해가 생겨버리면 이후 관계 유지하기가 불편해질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두려웠다. 선아리 씨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패자의 말, 그리고 며칠 새 일어난 연쇄살인.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는 행동을 자제시켰던 것이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턱대고 돌아다니는 것뿐. 그렇게 조금씩 초조해질 무렵, 아, 선아리 씨? 나는 선아리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선아리 씨는 잠시 졸고 있던 모양이다. 그 품에는 방금 전까지 읽고 있던 건지 책 한 권이 뉘어져 있다. 그 자세 그대로 눈을 천천히 뜨며 나를 바라보던 선아리 씨는 이내 의아한 얼굴을 지우고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니, 연쇄살인이 벌어지는 마을에서 안개가 가득한 숲인데 낮잠을 자요? 이게 가능합니까? 준성 씨였던가요? 약간 의심되는데? 네, 맞아요. 이 근처 산책하다가. 선아리 씨는 여기서 뭐 하세요? 선아리 씨를 떠볼 양으로 나는 그렇게 뻔뻔하게 물었다. 그냥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다. 정말? 나는 선아리 씨에게 쉬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 있는 채 선아리 씨를 조심히 살펴보았다. 아무리 봐도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보이지가 않는다. 잠시 앉았다 가세요.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여러분, 목소리 너무 예쁘시지 않아요? 선아리 씨는 그렇게 말하며 매끈하게 잘린 큰 돌을 가리켰다. 네, 그럼. 내가 쭈뼛거리며 앉자 선아리 씨도 내 옆에 천천히 앉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네? 표정이 어두우세요. 마치 카운셀링이라도 받는 듯한 차분한 감정이 절제된 말투다. 나는 잠시 선아리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게 일이 좀 바쁜데 계속 여기 있어야 한다니까요. 조금 조급해졌나 봐요. 많이 바쁘셨던 모양이네요. 네, 뭐 그렇죠. 여기저기 인터뷰도 따야 하고 정보도 모아야 하는데. 그래도 저번에 배웠을 땐 기왕 이렇게 된 거 쉬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뜨끔해진 나는 선아리 씨를 바라보았다. 선아리 씨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이었다. 그게 그랬죠. 그런데 이 안개가 꽤 오래 갈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곧
거칠 줄 알았는데. 뭐 하여간 그래서 좀 초조해진 것 같네요. 저도 이런다고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건 알지만.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건가요? 이 언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뭐 그렇잖아요. 해야 할 일은 많고 그걸 빨리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은데 지금으로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내 얘긴데? 지금 제 얘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야 머릿속으론 알고 있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참 어렵네요. 묘한 기분이다. 묘한 기분이에요, 여러분. 내 얘긴데? 분명 거짓말로 선아리 씨를 속이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는 기분이다. 성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입을 다물었다. 림님 안녕하세요. 와. 입회자에 따르면 선아리 씨는 서큐버스일 가능성을 품고 있고 그 마물은 인간의 감정에 침투한다고 들었다. 서큐버스가 이런 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능력도 있다면 나는 지금 마물에게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네요. 정말 어렵네요. 선아리 씨는 인상을 살짝 찡그린 채 그렇게 말했다. 그 고민 섞인 얼굴을 보니 또 묘한 느낌이 든다. 선아리 씨는 꽤 진지하게 나의 고민에 공감해주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나에게 무언가 정보를 더 캐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정말 선아리 씨가 마무리라면 저런 애매한 태도를 취할까? 역시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결심한 걸 생각하자. 경계를 줄이고 선아리 씨가 마무리라는 생각을 지우자. 나는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 노력하며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았다.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소재가. 마침 선아리 씨가 읽던 책이 눈에 들어온다. 독서 좋아하시나요? 선아리 씨가 자기 품에 놓여진 책을 쓱 보더니 얼굴을 조금 붉히며 자신의 가방에 어쩌고저쩌고 아무래도 책을 읽다가 잠들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모양이다. 무슨 책이죠? 좀 오래된 책 같았는데. 심경석 작가님의 불가사리와 무지개 구슬이라는 책이에요. 79년도 작품이죠. 구미호? 구미호 아니야? 생전 처음 듣는 책이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책을 잘 안 읽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작가님이 학생들에게 재미삼아 들려주던 이야기를 엮어서 나왔는데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없죠. 그래요? 하지만 그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도 저마다의 추억으로 남았겠죠. 그것이 단순히 순간적인 재미이든 평생을 갈 감동이든 간에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정말 굉장한 거예요. 아무래도 주제를 바꾸는 게 좋겠군.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실 텐데요. 위험이요? 네. 혹시 지금 이 마을에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진짜?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엄청 놀랬어요. 그럼 혹시 PD님이 초조해하셨던 것도... 선아리 씨는 살인사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나를 걱정하고 있는 눈치였다.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건가? 아니면 위험하다는 자각이 없는 건가?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혹시 PD님 그 사건까지 파헤쳐 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취재에 대해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슨 사건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겠죠. 그래도 잘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해냈으면 좋겠다. 나는 나도 모르게 옅게 웃어버렸다. 이 끔찍한 마을에서 누군가가 날 응원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위안이 되는 것 같았다. 어쩐지 마음이 안정된 나는 고개를 돌려 바닥을 바라보았다. 잠시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조금 졸려오기도 한다. 고요 속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이 좋다. 나는 다소 멍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내 시선은 외롭게 피어있는 어떤 꽃을 보고 멈추었다. 묘하게 생긴 보랏빛의 꽃이다. 회색빛의 숲 한가운데 다른 꽃들이 전부 색을 잃고 고개를 숙인 가운데 살아남은 그 꽃은 그렇기에 더더욱 인상 깊게 보였다. 흡사 흑백 사진에 떨어뜨린 컬러 잉크처럼. 이 계절에 꽃이 있네요.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선아리 씨 역시 내 말을 듣고 그 꽃을 바라보았다. 꽃향유네요. 꽃향유요? 네. 보통 이맘때까지 피다가 지는 꽃이에요. 선아리 씨가 다가와 몸을 쪼그리고 앉아 꽃을 유심히 살펴본다. 꽃을 보는 그 표정이 어쩐지 복잡하다고 느껴졌다. 나는 그 바로 앞에 마주 앉아 꽃향유라 불린 꽃을 바라보았다. 꽃향유의 꽃말 아세요? 꽃말이요? 아니요, 그런 건 잘... 마지막 향기래요. 그래요? 나는 다시 꽃향유를 바라보았다. 홀로 겨울을 맞이하는 꽃을 보자 어쩐지 감상적이 된다. 그리고 이윽고 나는 뭘까? 감탄. 지금까지 피어있는 게 대단하네요. 추울 텐데. 그러게요.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났는데 왜? 선아리 씨의 목소리에 묘한 감상이 묻어난다. 그건 꽃의 생명력에 대해 감탄하는 것도 아니고 꽃이 피어있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흡사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아주 미련한 학생을 보는 선생님처럼 선아리 씨는 꽃향유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도 포기하지 않았나 봐요.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면서 버티고 있는 거겠죠. 그럴까요? 내 말에 미묘한 웃음을 지어 보인 선아리 씨는 이내 몸을 일으켰다. 나도 선아리 씨를 따라 일어났고 우린 숲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숲을 걷는 선아리 씨의 표정이 묘하게 어둡다. 내가 뭔가 말실수라도 했나 싶어 했던 말을 곱씹었지만 떠오르는 게 없다. 겨울은 피할 수 없어요. 네? 자신이 피어있다고 해서 겨울이 오지 않는 건 아닌데 모두를 떠나보내고 혼자 버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건드린 걸까? 나는 머리를 긁으며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조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맞아. 꽃을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봤는데 누가 봐도 어색한 말돌리기였다. 하지만 그건 어색해하는 날 위한 것이었다. 아, 그 책 재밌죠.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좋은 베개였던 그 책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리 언니 좋은 사람 같은데 구미호 같아. 나는 그 이후로도 선아리 씨와 몇몇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하던 도중 선아리 씨가 나보다 연상이라는 걸 알았다. 저 선아리 씨. 네? 말 편하게 해주실래요? 저보다 연상이신데 존대를 하시니 좀 불편해서요. 존댓말 듣기 불편할 정도로 아니요.
늙어 보여요? 아니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나는 흐르는 땀을 훔쳤다. 아니, 뭔 농담을 저리 삭막하게. 그나저나 갑자기 말을 편하게 하기엔 좀 이르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선아리 씨가 불편하지만 않으시다면. 정 그러시다면 그럴까 준성아? 날 편하게 부르는 선아리 씨의 얼굴이 조금 붉어진다. 나 남자 목소리로 할까? 선아리 씨는 선아리 씨대로 갑자기 말을 놓는 게 어색한 모양이다. 조금 힘들다. 하지만 나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준성아라는 호칭이 좋았다. 네, 그걸로 좋아요. 왠지 어색하네. 준성이 너도 그러면 씨라고 하지 마. 부끄러워하는 선아리 씨. 아니, 나리 누나. 그 모습이 왠지 재미있어 나는 옅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말을 놓은 후에도 나리 누나는 여전했다. 무심한 듯 보이는 모습이지만 내 말에 경청하고 내 생각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준다. 개개인의 자기 주장이 워낙 강했던 팀에 속해 있었던지라 이런 모습이 더더욱 대화에 몰입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겨우 인터뷰를 땄다니까요. 진짜 어려워요, 인터뷰 따기. 따는 건 다 어렵더라. 머리카락 따는 것도 어려워. 가끔 묘한 소리를 중얼거리고 혼자 웃어버리는 것만 빼면 말이지. 이런 시간이...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다. 나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조금 놀라기도 했고 또한 아쉽기도 했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것저것 취재하려면 바쁠 테니까. 누나는 이 숲에 자주 오는 거예요? 낮 시간엔 거의 여기 있어. 알았어요. 또 올게요. 몸 조심해요. 응, 준성이 너도. 나는 손을 쓱 들어보이고 빠른 걸음으로 숲을 떠났다. 구미호 같아. 어느 정도 걷다가 문득 뒤를 바라보았다. 당연하겠지만 나리 누나는 보이지 않았다. 멀리서 끝까지 날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주는 나리 누나라도 기대했던 건가. 나는 머리를 북북 긁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여러분, 근데 나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 괜찮아? 집중이 잘 돼? 늦은 점심을 처리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몸은 벌써 지쳐 있었다.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 꽤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쉴 틈이 없다. 자,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여관 주인의 말로는 이 마을 사람들은 1시쯤에는 전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저녁쯤이 되어서야 다시 나온다고 했다. 아마 이 미친 종교의 교리의 일환일 것이다. 건물 안에서 기도라도 하는 걸까?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그 시간대가 마을 사람 걱정 없이 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다. 그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마을 여기저기에 있을 힌트들을 찾아내야 한다. 몸이 무겁다. 나는 끙끙대며 몸을 일으켰다. 입회자가 준 정보에 의하면 이 마을은 5마리의 마물을 불러들이기 위해 설계된 곳이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그 마물들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들을 수집했을 것이다. 그 자료들을 모으다 보면 마물들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고 그것을 사건 현장에 대입하면 각 사건의 범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좋아. 오후에는 이 지역을 돌아다녀 보기로 하자. 마을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 오늘 하루는 이래저래 시간도 꽤 흘러버렸고 아무래도 한 지역 정도를 살펴보는 게 전부겠군. 자, 그럼 어디를 가볼까? 사스카야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보네요.
7번 갈 수 있는 거지?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일 때문에 맨날 바빴어요.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일했다. 으르륵. 하지만 그들은 웃지 못했다. 왜냐하면 악마를 찾아야 되니까요. 우리 악마를 찾읍시다. 나 화면 어디 갔어? 아, 화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어디 갈까, 여러분? 여러분 골라봐요. 강이랑 숲이랑. 아, 근데 다 무서워. 호수랑 폐교는. 숲? 왜요? 갑니다. 뭐야, 또 골라야 돼? 숲에서 어딜 가지? 공사장? 등산로? 창고? 7번밖에 조사를 못해? 근데 그거를 또 굳이 나눠놨어? 어쨌든 뭔가 어디 갈까? 창고? 나는 숲 자재 창고로 걸음을 옮겼다. 아, 이게 무슨 자재 창고야? 오, 너무 무서워. 숲 동굴에 위치한 자재 창고다. 이 마을은 오로지 악마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아마 숲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공수했던 모양이다. 즉, 여긴 마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공간이란 뜻이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좋아, 오늘은 이곳을 집중적으로 뒤져보자. 보니까 약간 뭐가 없을 것 같아. 수상해, 수상해. 수필 같은 걸 왜 여기서 읽은 건데? 땅. 강시. 강시에 대해서 알아냈어요, 여러분. 구미호. 마을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구미호의 특징을 조사한 거로군. 그렇다면 이건 보통 이야기책이 아닐 것이다. 좋아, 중요한 증거다. 나는 그 책을 가방에 챙겼다. 여기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로? 서큐버스! 나 일단 3명에 대한 정보는 알아냈어요. 사타니즘이면 약간 악마 언어는 조금 알 수 있겠다. 서큐버스. 그러게. 나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갱신됐어. 인형, 맥시브 인형 재물에 대해서. 이번 후에선 인형 재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마물을 소환하기 위해선 재물이 필요해요. 보통 재물이라고 하면 피범벅의 어린아이나 눈빛 살벌한 염소 같은 걸 상상하시겠지만 마물 소환의 재물은 조금 달라요. 이 재물은 마물에게 바치기 위한 재물이 아니라 그 마물을 소환 장소에 묶어둘 수 있는 일종의 닷 역할을 하거든요. 왜 지프로 만든 인형이? 마물이 소환되면서 붙잡고 있을 만한 게 필요한 거예요. 30분 정도?
30분 정도. 월간 사타니즘은 뭐야? 21세기의 대표적인 악마학자 데리 갤러는 파격적인 이론을 발표했는데 7대 죄악을 상징하는 악마들은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거 신기하다. 분노를 담당하던 악마는 사탄으로 이를 베리스라는 악마에게 양도했으나 베리스는 곧 반란을 일으켰다. 베리스는 그렇게 사탄에 의해 죽게 되었고 분노의 자리는 데모고르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분노가 죄악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화내지 말고 삽시다. 근데 너무 참으면 악마 되잖아. 사방으로 분노를 뿌리면서 분노 조절장애. 얘가 데모고르곤하고 분노가 상관이 있나? 분노가 지금 이 게임과 상관이 있나? 미인의 모습. 여기 다 미인인데? 온몸에 상처가 난 외파리 난장이로 흉악했어? 다 죽었네. 뒷장은 없어요? 아까 구미호 구미호 책은? 구미호 책은 어디 갔어? 구미호 책 어디 갔어? 여기서 보는 거야? 우와, 이거 읽을 거 되게 많다. 마녀 잡는 망치. 마녀 사냥은 다 가짜잖아. 너무 잔인한데? 어디야? 폐교가 서큐버스네. 폐교가 서큐버스였네. 폐교? 폐교 아니면 폐교 아니면 강인데? 근데 우리가 봤던 게 둘 다 호수는 강이 아니긴 하지. 폐교 강에서 소환했다. 강시. 뭔가 약간 이 마을로 들어오게 된 남자 주인공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박준성 씨하고? 사타나치아의 진? 강씨가 거부하는 거네.
그럼 사타나치아의 진이 있으면 강시가 아닌 거야. 그쵸? 사타나치아의 진은 강시가 거부하는 마법진이니까 사진에? 얘는 강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여기는 서큐버스야. 내가 볼 때 여기는 서큐버스 같고 호수 여긴 모르겠다. 구미호를 봅시다. 위대한 포수로 살았던 인물로서 자신의 사냥 기록을 철저한 기록으로 남긴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 적었던 기록엔 다소 의아한 기록이 남아있으니 그건 바로 구미호 사냥에 대한 기록입니다. 진품으로 먼저 이 서신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을 붙여야 할 것이며 함흥에서 꼬리 9 달린 여우의 목격이 있었다. 현혹되어 구미호가 현혹되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뱀파이어랑 마녀도 현혹시키지 않을까? 얘도 현혹인데? 악마는 다 현혹시킬 것 같은데? 나 신뢰도 되게 낮으네. 그래도 약간 서큐버스는 약간 잡았다. 서큐버스는 이미 다 봤는데? 지금 봐야 돼? 저 이미 봤어요. 이미 다 봤어요. 사몬처. 이렇게 나도 알아요. 아니요. 나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어? 나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나봐요, 여러분. 뱀파이어가 아니래요. 마녀 아닌 구미호인데? 네비로스의 진? 나는 담요에 몸을 파묻으며 쓰러졌다. 육체적인 피로감보단 정신적인 피로감이 컸다. 피로감이 극심하다. 오죽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람이 죽고 기이한 안개를 헤매고 거기에 무슨 용기인지 시체 주변에 한참을 머물러 사진을 찍고 기록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단한 용기다. 다시 하라고 하면 과연 할 수는 있는 걸까? 그리고 여자들을 만났다. 두려움을 맘속 깊이 집어넣은 채 여자들을 최대한 의심 없이 대했다. 분명 그 여자들과의 만남은 날 잠시나마 안정시켰다.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게 그 자체로 기뻤던 거다. 예뻐서였으면서. 하지만 돌이켜보면 참 무서운 일이다. 그중 한 명을 제외하면 날 죽이려고 드는 괴물인데 나는 그 이질감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후엔 이 주변까지 탐색했다. 참 알차게도 보냈군.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마을을 탐색하자니 마을 사람들이 슬슬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가. 이곳은 산속 마을이고 낮도 짧은 겨울이니 불과 1~2시간이면 해가 완전히 져버릴 것이다. 그때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건 둘째치고 무언가를 찾는 걸 들켜버리면 의심을 살 수 있다. 여관 주인도 문제다.
그 기분 나쁜 아저씨가 내 움직임을 항시 살펴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그 여자들은 뭘 하려나? 내가 신뢰를 쌓아야 하는 여자들은 무려 5명. 그들 모두와 완벽한 신뢰관계를 쌓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저녁 시간 또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정리되자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조금만 더 힘내자. 또 만나러 가야 되네. 고스미가 가리는구나. 친구야 비켜주세요. 만남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 만날까? 만나던 애 계속 만나는 게 낫겠죠? 아, 숙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었어? 나 숙소... 구미호, 나는 구미호... 무슨 생각해요? 나 구미호 다른 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뭘 그렇게 놀래요? 근데 얘는 왜 계속 폐가촌에 있어요? 집에를 안 가고? 아니, 해가 지고 있어요, 이 사람아. 뭔가 정보는 좀 얻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솔직히 뭐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갈피 잡기도 어려워요. 우린 이 마을에 대해 뭔가 캐보자는 정도만 합의했을 뿐 확실한 방향성도 안 정했잖아요. 가령 한세희 씨와 제가 쫓는 실종 사건의 공통점이라던가.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뭔가 의아함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한세희는 단순히 실종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내가 쫓는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가진 걸까? 혹시 나에게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던가? 공통점 말이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뭡니까 그건? 제가 이번 조사를 위해 작성한 사건 일지예요. 오, 네, 제가 조사한 모든 게 그 안에 있어요. 한세희는 뭔가 굳게 결심한 얼굴이었다. 저번에 만났을 때 느꼈던 머뭇거리던 감정들은 사라져 있었다. 겨우 믿어주시기로 하셨군요. 네? 내 말에 한세희의 얼굴이 조금 붉어진다. 그동안 날 경계한 걸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한 건가? 나는 속으로 혀를 차며 한세희의 수첩을 펼쳐들었다. 한세희의 수첩에 적혀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한세희의 아버지 한경태 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권상현 씨와 동업자로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8월 8일 식당 정기 휴무를 하루 앞두고 그 둘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한다. 한경태 씨의 증언에 의하면 업무 관련한 가벼운 다툼이었다고 한다. 8월 9일 식당 정기 휴무라서 한경태 씨는 하루 종일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8월 10일 새벽 2시 잠들었던 한경태 씨는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다. 전화를 건 것은 권상현 씨의 아내인 강수키 씨. 그 내용은 권상현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친구의 실종을 확인한 한경태 씨는 이후 식당 일을 쉬면서까지 친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결국 권상현 씨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한 달 뒤 9월 11일 한경태 씨는 잠시 쉬었던 횟집을 재개했다. 그 횟집의 단골이었던 한 뉴스 기자는 횟집이 문을 닫았던 이유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권상현 씨의 실종을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기자는 단골집의 주인이 실종된 사건이라고만 여겼던 것 같다. 9월 14일 그 기자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에서 산책을 하다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반짝이는 물체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정도로 눈에 띄지 않은 장소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장소이기에
기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다. 그곳엔 한경태 씨가 운영하는 횟집에 사시미 칼이 떨어져 있었고 칼날과 주변에는 혈흔이 뿌려져 있었다. 이때부터 사건의 흐름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시칼 검식 결과 시칼의 주인은 한경태 씨, 혈흔의 주인은 실종된 권상현 씨였다. 그리고 시칼에선 두 사람의 지문을 제외한 다른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후 사건을 신고한 기자는 한경태 씨와 권상현 씨가 실종 전날 다투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하기 시작했다. 나 이거 뭔가 주인공도 막 이런 식으로 뭐 하지 않았나? 기자는 한경태 씨의 행적에 집중했다. 한경태 씨는 사건 당일 이렇다 할 알리바이가 없었으며 심지어 과거에도 범죄 경력이 있음을 알아냈다. 한경태 씨는 과거 살인으로 복역했던 전과가 있었던 것이다. 기자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여론은 들끓었으며 단순 실종 사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던 경찰도 부랴부랴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한다. 기자는 이 뒤에도 바쁘게 후속 보도를 낸다. 하지만 그 보도들은 용의자 한경태 씨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과 자극적인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결국 여론은 한경태 씨를 사실상 범인으로 만들어버렸고 한경태 씨는 피의자로서 구치소에 구금되고 만다. 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한세희의 아버지, 한경태 씨에게 닥친 일도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얘가 했나봐. 제법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들어보셨겠죠, 아마. 아, 오만호. 뭐 지금부터가 시작 아니겠습니까? 오만호가 걔 같아. 그 입회장. 회 먹고 싶다. 한세희 씨는 그치, 악마 닮았죠? 그 입회자랑 되게 닮았죠? 회 먹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죄를 믿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냐고 말하고 싶은 거라면 그만둬요. 난 아버지의 알리바이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었으니까. 진짜?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오만호 기자에 대한 존경심을 지키고 싶고 그의 특종을 부러워한 과거를 변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세희의 확신은 내 생각 이상으로 단단했다. 권상현 아저씨가 실종되던 그날 전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집에만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땐 거의 주무시기만 하세요. 가끔 깨서 물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는 것 정도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됐어요. 집에서 뭘 했는지, 하다못해 TV를 봤다면 어떤 내용이 기억나는지 대답하질 못하셨고,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저의 일방적인 증언뿐이었다는 거죠. 물론 가족의 증언이라고 해서 전부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 그 주장에 명확한 근거와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한세희는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한 모양이다. 그럼 세희 씨는 아버지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권상현 아저씨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애초에 살해당하신 게 아니라면 아버지는 자연스레 무죄가 되니까 주변 조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평소 권상현 아저씨의 행적, 행동 패턴, 특이점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죠. 그러다 보니 주목할 만한 정황들을 발견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정황이란 건? 다음 장 넘겨보세요. 나는 오만호 기자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기로 했다.
지금은 내게 닥친 일부터 해결하자고 결심한 나는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겨보았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앞 사건 일지와는 달리 여기부턴 휘갈긴 듯한 메모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다. 보기 어렵죠? 설명드리자면 사라지기 일주일 전부터 흰색 옷을 고집했고, 하지만 내 입장에선 전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었다. 키워드 하나하나가 전부 내가 쫓던 사건들과 닮아 있었으니까. 2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웠으며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목격담. 혹시 목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목욕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일주일 전부터 목욕에 상당히 신경 썼을 겁니다. 그리고 혈흔에 대한 묘사가 안 보이는데 흉기에 묻은 양을 제외하면 발견된 혈흔의 양은 소량이었죠. 맞아요. 어딘지 묘하게 달라진 말투에 나는 슬쩍 고개를 들어 한세희를 보았다. 한세희는 살짝 놀란 얼굴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뭐지? 목욕 이야기 때문인가?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노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부분은 뭐죠? 어디 봐요. 아, 그건 권상현 아저씨가 직접 그린 지도를 옮겨 그린 거예요. 이 부근의 지도죠. 여기 표시된 곳 보이죠? 거길 입구로 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잠시 정리해보자. 한세희 아버지의 동업자 권상현 씨의 실종은 내가 조사하던 집단 실종 사건과 비슷한, 아니 거의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행동 패턴, 실종 일주일 전부터 목욕과 흰옷에 집착하는 묘한 모습, 그리고 사라지기 전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모습. 그렇다면 권상현 씨의 실종 역시 내가 쫓아왔던 이 실종 사건의 한 조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까 혈흔에 대해 물어보시던데 준성 씨가 쫓던 사건 패턴에 혈흔도 있었나 보죠? 네. 그건 자해 흔적이었죠. 자해였단 말이죠. 눈이 노라니까 약간 진짜 구미호일 것 같기도 하고. 준성 씨와 같이 그 현장을 발견했을 때부터 보통 실종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제 생각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일지도 모르겠네요. 짐작 가는 건 없나요? 권상현이라는 분이 평소 종교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던가. 눈에 띄는 분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평범하셨죠.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 사이비에 되게 잘 걸리는 거 알죠?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었다는 건 실종된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저 예전에 사이비 교회? 그 영상 보고 막 그런 적 있다? 근데 너무 평범하고 아무렇지 않은 가까운 사람이었어서 저는 그게 사이비 영상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막 갑자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영상을 한번 봐보라고 막 그러면서 하길래 그래? 나도 뭐 모세의 기적 이런 거 애니메이션 봤으니까 보자 이러고 봤는데 내용이 뭔가 묘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이비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평범한 사람이어도 사이비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정말 뜬금없죠? 우선은 이곳에 준성 씨가 조사했던 실종자들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혹시 실종자들 얼굴 기억해요? 실종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대조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어려워요. 마을을 둘러봤으면 아실 테지만 다들 어디서 마약이라도 한 마냥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랬죠. 진짜 마약한 거였냐? 저 사람들이 제 친인척이라도 알아보기 힘든 판국에 사진으로밖에 못 본 사람들이라면 좀 무리죠.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라. 나는 잠시 생각이 잠겼다. 그리고 내가 쫓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이윽고 내가 떠올린 키워드는
나 못 떠올려. 못 떠올려야 돼. 계속 뭐 할까? 종교단체가 모이는 마을, 실종자들의 공통점, 종교단체. 이곳은 실종자들이 모이는 마을인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실종자들은 어떠한 종교를 믿고 있었던 모양이고, 그렇다면 이 마을은 종교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뒀을 거예요. 최소한의 장치를 하시면 물론 교인들에 대한 관리죠. 동네 교회조차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명단을 만들잖아요. 아, 얘 똑똑하다. 그럼 그 명단을 찾으면 그 명단에 권상현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한세희는 흥분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다시 차분한 얼굴로 변했다. 그럼 방향은 정해진 것 같네요. 전 마을 외곽 쪽의 건물들을 조사할게요. 준성 씨는 마을 내부 쪽부터 조사해 주세요. 뭐 그럽시다. 그럼 조사를 마치면 여기서 다시 볼까요? 그러죠. 한세희는 그렇게 말하며 몇 걸음 다가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살짝 비스듬히 놓여진 그 손을 잠시 멍하니 보던 나는 악수를 하자는 건가 싶어 한세희의 손을 잡았다. 얘 바보다. 노트 달라는 거 아니야? 차갑긴 했지만 작고 예쁜 손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해버렸다. 노트 달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보야. 어디서 스킨십을 유도하고 있어? 네? 네. 여기. 얼빠진 짓을 했다는 걸 인지한 나는 황급히 손을 빼고 노트를 내밀었다. 긴장 풀어주려고 이래요? 네? 해본 말이에요. 그럼 의도를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한세희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런 한세희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고 한세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 근처 굴러다니는 돌 위에 걸터 앉았다. 앉은 채로 한세희의 이야기를 곱씹어본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이 마을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한세희와 그 한세희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만호 기자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오만호 기자를 보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나 새롭게 붙잡은 사건이 하필이면 한세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생각한다. 오만호 기자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져간다.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도 피어난다. 한세희에 대한 궁금증들과 이 사건들에 대한 정보들이 휘몰아친다. 수십 개의 생각들이 동시에 머리를 짓밟아 어지럽기까지 하다. 나는 고개를 휘저어 그러한 잡생각들을 전부 털어버렸다. 하나씩만 생각하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폐가촌을 떠났다. 지금은 단지 이 마을, 그리고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나 한세희 씨 나 너무 믿고 싶은데? 한세희 씨 좋은 사람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쯤에 스트레칭 한 번씩 하세요. 으짜. 머스타드? 악수에서 머스타드야? 여러분 스트레칭 하고 있어?